그 뚜렷한 결과 앞에서는 이상해도 어쩔 수 없고 분해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알 수 없는 열정에 휩싸여 그 가망 없는 싸움에 매달렸다. 주먹에서도 편가르기에서도 공부에서도 가망이 없어진 내가 그 다음으로 눈독을 들인 것은 석대의 약점,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리라고 확신되는 못된 짓거리였다. 내가 석대의 나쁜 짓을 캐 모으려고 한 것은 그것으로 먼저 담임 선생님과 그를 떼어놓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의 힘 중에서 싸움 솜씨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이 담임 선생님의 신임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청소검사, 숙제검사, 심지어는 처벌권까지 석대에게 위임하는 담임 선생님의 그 눈먼 신임이 그를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 위에 군림하게 했다. 그런 면에서는 나도 제법 날카로운 눈을 가졌던 것 같다. 하지만 그쪽도 쉽지는 않았다. 교실을 꽉 찍어 누르는 듯한 분위기나 아이들의 어둡고 짓눌린 듯한 표정으로 보아서는 틀림없이 파보기만 하면 그의 죄상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도 도무지 마땅하게 걸리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혔지만 대개는 담임 선생님이 인정할 만한 꼬투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대가 없이 아이들의 것을 먹고 썼지만 그 형식은 언제나 아이들의 자발적인 증여였다. 오히려 석대를 관찰하면서 더 자주 확인되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우리 반의 교내 생활은 다른 어느 반보다 모범적이었다. 그의 주먹은 주번 선생님들이나 6학년 선도 부원들의 형식적인 단속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의 군것질이나 그 밖의 자잘구레한 교칙 위반들을 막았다. 그에게 맡겨진 청소검사는 우리 교실을 그 어떤 교실보다도 깨끗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화단을 드러나게 환하게 했다. 또 그에게 맡겨진 실습 감독은 우리의 실습지에 가장 많은 수학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강제 할당으로 우리 반의 비품은 그 어느 반보다도 넉넉했고 특히 교실 벽은 값비싼 액자들로 넘쳐날 정도였다. 그가 이끌고 나가는 운동팀은 반대항 경기에서 우리 반에게 우승을 안겨주었고 돈내기라는 어른들의 작업 방식을 흉내낸 그의 작업 지휘는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을 부리는 반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번듯하게 우리 반에 맡겨진 일을 끝내게 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의 주먹으로 전 학년을 휘어잡아 적어도 우리 반 아이가 다른 반 아이에게 얻어맞는 일은 없게 된 것도 담임 선생님으로서는 그리 불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란을 꾀할 때의 열정과도 비슷한 가망이 없을수록 더 치열해지는 비뚤어진 집착으로 그 힘든 싸움을 계속해 나갔다. 눈과 귀를 온통 석대에게만 모아 그의 잘못을 캐내는 일이었다. 지금도 잘 알 수 없는 것은 그런 나에 대한 석대의 반응이었다. 그때는 그럭저럭 전학감지 석 달에 가까웠고 그동안 이런저런 내 바둥거림도 아이들을 통해 그의 귀에 들어갔을 법하건만 그는 조금도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나를 미워하는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초조해하는 눈치조차 없었다. 실로 두어 살의 나이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상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참을성이었다. 앞서 말한 그 반란의 열정 같은 것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그쯤에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끝내는 내게도 때가 왔다. 학교 근처에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었던 걸로 미루어 그해 6월 초순의 어느 날이었다.
윤병조라는 세탁소집 아이가 신기한 물건을 학교로 가지고 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다. 우리가 둥글 라이터라고 부르는 원형통의 금도금된 고급 라이터였다. 그 라이터가 이손 저손으로 올마다니며 작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딘가 잠시 나갔다 돌아온 석대가 그걸 보고 다가와 불쑥 손을 내밀었다. 어디 봐. 그때껏 낄낄거리기도 하고 감탄의 소리를 내기도 하며 시끌벅적하던 아이들이 금세 조용해지며 라이터가 석대의 손바닥 위에 놓였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석대가 표정 없이 병조에게 물었다. 누구 거냐? 울 아버지 거. 병조가 문득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다. 석대도 약간 소리를 낮춰 물었다. 얻었어? 아니야, 그냥 가져왔어. 너가 가져온 걸 누가 알아? 내 동생밖에 몰라. 그러자 석대가 희미한 웃음을 머금으며 새삼 그 라이터를 이머저머 뜯어보았다. 야, 이거 좋은데? 이윽고 석대가 그 라이터를 쥔 채 가만히 윤병조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진작부터 유심히 그쪽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그 말에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석대가 방금 한 그 말은 보통 사람들이 쓸 때와 뜻이 달랐다. 석대는 아이들이 가진 것 중에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야, 이거 좋은데? 란 말로 달라는 말을 대신했다. 아이들은 대개 그 말 한마디에 손에 든 것을 석대에게 넘겼으나 그래도 버티는 아이가 있으면 다음번 석대의 말은 그것 좀 빌려줘 였다. 그 말의 본뜻은 내놔 임마 쯤 될까? 그리 되면 누구도 그걸 내놓지 않고는 못 배겼다. 이렇게 해서 석대는 언제나 아이들로부터 뺏는 게 아니라 얻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묵시적 강요라는 개념을 몰랐던 나는 그것을 아무런 흠 없는 증여로만 알아왔는데 그날은 그나마 최소한의 그런 형식도 무시될 것 같았다. 예상대로 병조는 아무래도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듯 울상을 지으며 강경하게 말했다. 이리 줘.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 너희 아버지 어디 가셨어? 병조의 내민 손을 본척 만척 석대가 다시 은근하게 물었다. 서울. 내리면 오셔. 그래? 석대가 갑자기 그렇게 말꼬리를 끌며 다시 한번 라이터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흘끗 나 쪽을 돌아보았다. 그가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기를 기대하며 유심히 그쪽을 살펴보고 있던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눈길에 찔끔했다. 그 눈길 어디엔가 성가시다는 듯하기도 하고 화난 듯하기도 한 빛이 숨겨져 있어 더욱 그랬는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야말로 순간이었다. 석대는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라이터를 병조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럼 안 되겠구나. 좀 빌려줬으면 했는데. 나는 석대가 너무나 쉽게 그 라이터를 포기한데 적이 실망했다. 그걸 만지작거리며 들여다보고 있던 석대의 그 끈끈한 눈길은 분명 예사롭지 않은 그의 욕심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간단히 절제하고 돌아설 줄 아는 그가 새삼 두렵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결국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그날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병조가 아침과는 달리 걱정 가득한 얼굴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왁자하게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져 걷고 있는 게 보였다. 그걸 보자 나는 대뜸 찝히는 게 있었다. 마침 사는 동네가 비슷해서 그와 함께 걸어도 괜찮을 듯했지만 나는 굳이 얼마간 거리를 두고 그를 뒤따랐다. 어디선가 숨어서 보고 있을 것만 같은 석대의 눈을 의식해서였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 길 저 길 흩어져 제 동네로 가버리고 병조만 터덜터덜 걷고 있는 걸 보고서야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어이 윤병조! 금세 그 곁에 바짝 따라붙은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자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느릿느릿 걷고 있던 병조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너 석대에게 라이터 뺏겼지? 나는 틈을 주지 않고 대뜸 그렇게 물었다. 병조가 재빨리 주위를 돌아본 뒤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뺏기지는 않았지만 빌려줬어. 그게 바로 뺏긴 거 아니야. 더구나 너희 아버지가 내일 돌아오신다며. 동생 보고 아무 말 못하게 하면 되지 뭐. 그럼 넌 아버지의 라이터를 훔쳐서 석대에게 바치겠다는 말이냐? 너희 아버지가 그 귀한 걸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을까? 그러자 병조의 얼굴이 한층 어둡게 일그러졌다. 실은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그 라이터는 일본에 계신 삼촌이 아버지께 선물로 주신 거거든. 이윽고 병조는 그렇게 털어놓았으나 이어 아이답지 않게 한숨을 푹 쉬며 덧붙였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 석대가 달라는데. 빌려준 거라며. 빌려줬으면 돌려받으면 되잖아. 나는 병조의 그 어이없는 체념이 밉살스러워 그렇게 빈정거려 보았다. 그러나 녀석은 제 걱정에 빠져 내가 빈정거리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고지곧대로 내 말을 받았다. 안 돌려줄 거야. 그래? 그럼 그게 어디 빌려준 거니? 뺏긴 거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선생님께 이르지 그래?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보단 낫잖아. 그건 안 돼. 병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고개까지 세차게 흔드는 게 여간 강경하지 않았다. 그곳 아이들의 심리 중에서 아무래도 내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에 나는 다시 부딪히게 된 것이다. 석대가 그렇게 무서워? 나는 이번이야말로 그걸 확실하게 알아낼 기회라 생각하고 슬쩍 녀석의 자존심부터 건드려 보았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눈은 갑작스런 굴욕감으로 새파란 불길까지 이는 듯했지만 대답은 단호하기 그지없었다. 넌 몰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렇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걷기만 하는 그를 뒤따라가며 부추겨 적어도 그가 그 라이터를 석대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히 하게 했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석대의 비행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던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